는 단락단락이 되게 네, 길었는데 시작을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거 14페이지입니다. 2026년 6월 2일 52세의 성공한 사업자. 어떻게 성공을 했냐? 자기 나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자 레이 크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페이지.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레이 크록뿐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사업의 실패를 솔직히 받아들이고 전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빌 게이츠는 You must worry라고 말했다. 고민하라는 것이다. 사원 각자가 고민하고 벽에 부딪혀야만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항상 내 사업에 혹시 취약한 부분은 없는가?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끝없이 자문해야 진보와 성장이 있다. 과거에 성취한 작은 성공에 안주한다면 거기서 끝나고 만다. 내 방식은 늘 옳다고 맹신하거나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기준이 낮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야말로 문제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했다. 뉴욕 교회의 쇼핑몰에 출점할 때도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덤벼들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다. 한때 한때 채소 판매 사업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유니클로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 혹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했다. 그게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의미가 없는데 그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 원리 원칙이다. 나도 그 원칙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직접 체험한 뒤 이 원칙을 실감하지 못하면 나중에 행동 지침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 낭디꿈 화이팅! 양대콩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네, 1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 번 실패해도 다음 성공을 노리는 것이 경영자가 할 일이다. 레이 크록도 실패의 경험을 쌓은 덕분에 맥도날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체험하고도 낙관적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과거도 실패의 연속이었다. 연전연패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래도 치명적인 실패는 하지 않았다. 이 정도 실패라면 견딜 수 있다고 느끼는 범위 내에서만 도전한 덕분에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실패했음을 깨달은 후에는 재빨리 물러섰다. 실패한 사업에 계속 매달리면 회사의 직원들을 장래성 없는 일에 묶어두게 된다.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과 조건으로 사업을 한다. 성장을 바랄 수 없는 사업에 인재를 투입할 여유 따위는 없다. 실패라는 걸 깨달았으면 즉시 끝을 맺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디꿈 네. 아시고 화이팅! 화이팅! 양대콩 화이팅 15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본질을 간파하는 능력. 회사가 공급업자가 되는 형식으로 가맹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개개 가맹점주의 성공을 모든 방면에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맹점 운영자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동업자로 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 뭔가를 팔아 이익을 남길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일단 공급업자가 되면 그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다는 그에게 팔아야 할 것에 더 관심을 쏟게 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질이 조금 떨어지는 제품을 대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은 손해를 볼 것이고 결국 그 손해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레이 크록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본사는 프랜차이즈에 공급하는 상품으로 이득을 보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장은 의욕이 꺾일 것이다. 가맹점으로 남을 이유가 없다며 독립하는 점주도 생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본사 프랜차이즈가 강하게 결속된 상태로 상품을 파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그런데 이처럼 본질을 간파하는 능력, 그리고 진정한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경영자의 의식을 기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방법은 그것뿐이다. 경영이란 자신의 일과 회사의 사업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경영자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면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나도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패션업계에 종사하겠다고 결심한 뒤로 공부를 계속했다. 그때 회사의 연매출은 10억엔, 약 108억 5천만 원 정도였다. 그랬지만 더 큰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는 듯한 관점을 줄곧 유지했다.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경영을 고민하고 조직을 만들고 인재를 찾아냈다. 목표를 높이 설정하여 위를 바라보며 일해야 한다. 낭비꾼 파이팅! 장기꾼 화이팅! 네, 17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요. 재능으로는 안 된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 천재성도 소용없다. 이름값을 못하는 천재가 수두룩하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은 고학력의 낙오자로 가득하다. 레이 글록이 대학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학력으로 자신을 장식하지 말라. 자신이 진정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MBA를 따르니 유니클록에서 MBA를 경영을 땄으니 MBA를 땄으니 유니클록에서 경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면접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저 MBA를 땄다는 말만 반복한다. MBA는 자격증일 뿐이다. 그는 경영자로 가는 길 입구에 타인보다 조금 일찍 도달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MBA가 있다고 경영 전문가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다. MBA 수료증을 자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머리가 좋다는 다른 사람들 중에도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처럼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접니까? 네, 그러나 실제로 일할 때는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윗사람 혹은 아랫사람의 시선으로 보아야 할 때가 있다. 관용 능력과 공감 능력이 없으면 비즈니스 현장은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고 각양각색의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 없이는 경영을 할 수 없다. 큰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 그 자리에 도달하는 동안 많은 친구를 잃게 된다. 레이 크록은 후계자와 동업자 때문에 고민이 꽤 많았던 모양인데 사실 나도 후계자로 마음에 둔 사람이 한 명 있다. 그러나 99% 완벽한 그에게 1% 부족한 점이 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부하 직원의 입장에 공감하며 그들의 본심을 끌어내는데 좀 미숙하다.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만 말이다. 그는 나와 닮은 구석이 많다. 완고한 데다 한 번 말을 꺼내면 후퇴가 없다. 그리고 원리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실행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자는
한 사람의 후계자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내에 경영자 팀을 길러야 한다.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 사람의 우수한 경영자를 기다리기보다 조직 자체를 공고히 다지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낭디꿈 화이팅! 맹디꿈 맹디꿈 화이팅! 화이팅!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히트 브랜드, 히트 상품의 실체. 우리 메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다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필레오 피시, 빅맥, 핫 애플파이, 에그 맥머핀 등 새로 추가된 메뉴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모두들 인정할 것이다. 이 메뉴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모두 우리 가맹점주로부터 태어나서 발전된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현재 맥도날드의 점포는 전 세계 약 3만 개, 하루 방문객은 5천만 명이라고 한다. 그 절반만 햄버거를 주문한다고 해도 하루에 2,500만 개의 햄버거가 팔리는 셈이다. 히트 상품이란 그런 것이다. 이름이 유명한 상품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수량이 지속적으로 팔리는 경우가 바로 히트 상품이다. 유니클로에서는 현재 연간 4억 개의 상품이 팔리고 있다. 대부분의 상품이 몇십만 개, 몇 백만 개 단위로 팔린다. 그 중에는 1,000만 개 이상 팔리는 상품도 있다. 그런 경우 수요를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다. 이전에 유니클로의 플리스, 가볍고 따뜻한 식물의 한 종류, 유니클로의 플리스 제품이 폭발적으로 팔릴 때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다. 유니클로는 플리스 제품 판매를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플리스가 장기적인 히트를 칠 수 있다. 낭디꿈 화이팅! 맹디꿈 꿈 화이팅! 화이팅! 해숙쌤 가능하세요?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네, 출근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속으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장사의 기본 중 기본 아닌가? 눈앞에 손님이 있는데도 상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장사가 아니다. 팔지 말고 창고에 두라니. 현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어지간한 틈새 상품이 아닌 한 판매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유니클로는 히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개발 업무에 공을 들인다. 개발팀이 따로 있고 나와 타 부서의 직원들도 함께 개발을 고민한다. 상당히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세상에는 상품이 남아돈다. 상당수의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팔리는 물건이 있으니 바로 확신을 갖고 파는 상품이다. 확신을 갖고 파는 상품이다. 이걸 사세요.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상품은 잘 팔린다. 반대로 판매자부터가 이건 좀 별로다 라고 느끼는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손님들은 예리하다. 자신의 돈을 상품과 교환해야 하므로 그 물건이 돈에 걸맞은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순간적으로 알아챈다. 그러므로 손님을 절대 속일 수 없다. 만약 그런 시도를 했다가는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낭디꿈 화이팅! 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21페이지. 다만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날부터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파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핫도그는 절대 메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핫도그라는 모양을 한 것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의 품질 기준은 그런 품목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끔 히트 상품 인기 브랜드를 만들려면 타사와 차별화되는 상품명, 포장, 홍보 전략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아무리 돈을 들여 홍보하고
참신한 이름을 붙이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감싸도 그것을 산 소비자가 상품의 장점을 체감하지 못하면 히트할 수 없다. 하물며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다. 히트 상품이란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은 상품, 그러면서도 사고 싶어지는 상품이다. 네이크록이 만든 맥도날드 햄버거는 당시 다른 레스토랑의 햄버거보다 싸고 빨리 먹을 수 있는 데다가 맛도 좋았다. 그래서 히트했다. 다른 레스토랑과 비슷한 품질과 가격이었다면 안녕하십니까. 이만한 성장은 없었을 것이다. 홍보와 포장만 고민하지 말고 상품의 실체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자가 주목할 만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양대꿈 파이팅! 장기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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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쪽 마지막 줄입니다. 유명한 부지를 찾은 후에는 차로 직접 주변을 돌아다니고 동네 술집이나 슈퍼마켓, 슈퍼마켓에 들어가 본다. 사람들과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이 오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맥도널드 부지를 찾는 일이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창의적 성취감을 선사하는 작업이다. 아무것도 없던 공터에서 1년에 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이 생겨났다. 점포의 입지와 점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위의 내용처럼 레이 글록은 후보자를 뒤도 후보지를 뒤도록 직접 보러 다닌다. 그런 레이 글록의 모습은 무척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다. 내가 35세 때 1984년 유니클로가 히로시야마에 1호점을 냈다. 결과가 성공적이어서 바로 2호점을 내기로 했다. 2호점은 영화사 건물의 2층이었는데 한 층 전체의 면적 300평 약 990제곱미터 가운데 150평 약 496제곱미터만 매장으로 쓸 수 있었다. 당시는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법 때문에 큰 면적의 매장을 만드는데 제한이 따랐다. 영화관 2층의 협소한 매장 2호점을 대실패였다. 몇 년을 애썼지만 적자가 계속되어 결국 철수했다. 나는 그때의 실패로 입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유니클록은 예전부터 다이와 하우스 공업의 점포 후보지를 물색하는 작업을 의뢰하고 있다. 유니클록이라는 이름은 전혀 모르는 지역이 많았던 시기에는 거리의 점포 주인들을 설득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했다. 사실 다이와 하우스와 일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일을 계속하는 동안 신뢰가 쌓이고 언제부터 인간은 다이와 하우스 내에 유니클록을 전담하는 부서도 생겼다. 낭디꿈 화이팅! 장기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23페이지입니다. 그들과 협력한 덕분에 유니클로는 단기간에 1000억 엔, 약 1조 850억 8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레이 크록은 어느 거래처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물건을 대주시는 것 외에는 스매건 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술을 사거나 식사를 대접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면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에게 환원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고 있다 해도 거래처와의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서로 너무 익숙해지면 곤란하고 사리사욕을 바라며 접근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이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접대나 선물 따위는 필요 없다. 거래처와 함께 자신도 성장하면 되는 것이다. 권한은 최대한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었다. 조직 속에서 강한 사람을 키워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 거래처뿐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쟁자, 경쟁자는 회사를 경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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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사유화하여 제멋대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내게 좌우명을 알려달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게는 고객을 위해 존재하며 점원과 함께 번영하고 점주와 함께 망한다. 낭디꿈 화이팅! 낭비꿈 낭비꿈 파이팅. 화이팅! 예, 24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가게가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점원과 마음을 합하면 가게는 성장한다. 그렇지 않고 점주가 사육을 내세워 가게를 자기 것이냐 취급하면 그 사업은 망한다. 가족을 임원으로 들이거나 사원을 심부름꾼처럼 부려서도 안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걸 모르는 경영자가 많다. 회사가 망하는 것은 모두 경영자의 마음가짐 때문이다. 회사가 망하는 것은 모두 경영자의 마음가짐 때문이다. 경쟁자를 상대하는 법, 경쟁사의 영업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그쪽의 쓰레기통을 보면 알 수 있다. 새벽 2시에 경쟁업체의 쓰레기통을 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경쟁자를 이기려 한다면 같은 입지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입지를 새로 다져야 한다. 그리고 그곳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맥도날드도 기존 레스토랑과 경쟁했을 것이다. 레이크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먹을 수 있는 새로운 햄버거를 만들고 그것을 세계에 전파했다. 동네 레스토랑을 이기겠다는 각오 정도로는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없다. 낭이드꿈 화이팅! 낭비꿈 화이팅! 25페이지입니다. 유니클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패션 기업으로서 과거의 패션, 과거의 캐주얼과는 다른 과거의 캐주얼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다. 유니클로가 처음으로 교회 지역에 점포를 열었을 때 가족을 동반한 고객이 대폭 늘어났다. 지켜보자니 젊은 남성용으로 만든 옷을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많이 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공급하는 측이 남성용이라고 제시한 범주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쾌적한 옷을 구매한 것이다.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캐주얼의 의미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캐주얼 웨어라 하면 편하게 걸칠 수 있는 저렴한 옷을 뜻했다. 그러나 유니클로의 캐주얼은 다르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코디를 즐길 수 있는 옷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입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즐기면 된다. 우리 역시 캐주얼이라고 해서 결코 쉽게 만들지 않는다. 기본적인 디자인의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 번에 몇 개씩 사게 되고 또 몇 벌이든 이리저리 조합하여 즐길 수 있다. 그런 옷이라서 연간 4억 벌이나 팔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캐주얼이란 이런 것이다. 가격이 저렴하되 부자들이 즐겨 찾는 옷, 기능이 실용적이지만 세련된 사람들이 선택하는 옷,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위해 품질과 디자인을 절대 희생하지 않는다. 안디꼬 화이팅! 낭비꾼 고마워. 화이팅! 26페이지. 사람들이 흔히 우리의 경쟁사로 꼽는 갭과 자라는 라이프스타일과 유행에 민감한 옷이다. 즉, 유니클로가 생각하는 캐주얼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다. 괴짜로 소문이 난 친구였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중개원들은 휴가를 받으면 시내에 나가 여자 뒷공문을 쫓아다니려 바쁜데 그 친구는 막사에 남아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베이크록은 학생이던 10대 때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그때 그와 같은 중대 복무한 사람 중에 월트 디즈니가 있었다. 그 두 사람이 이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기업을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내 인생에 큰 자극을 준 경쟁자로는 손정의 회장을 들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상장한 1994년에 그의 회사 소프트뱅크도 주식을 공개했다.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가 몸담았던 IT 업계에 주목했다. 특히 그 성장력과 인력이 놀라웠다. 섬유산업에 종사했던 나는 생산성이 낮고 인재 확보가 어려운 우리 업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쓴 중이었다. 그래서 IT 업계의 효율성, 고수익성, 성장성을 배우려 했다. 낭디쿤 파이팅! 낭대풍 안디꼬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장은 무엇일까요? 귀염귀염, 홍미쌤, 음, 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 어, 우리가 1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2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며 협력하고 있다. 밑에 줄에 서로 너무 익숙해지면 곤란하고 사리사욕을 바라며 접근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네, 이 말이 와닿네요. 오로지 이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개꿈 화이팅. 낭디쿤 아멘. 화이팅! 낭대풍 화이팅. 예. 그 아멘이 나옵니까? 지난번에 무료 특강할 때 어떤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멘 이랬다 그랬더니 나중에 막 연락이 왔어요. 아니 대표님, 아니 강의를 어떻게 아멘이 나오게 합니까? 이게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아니 그분들이 한 거지 제가 뭘 아멘 하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조심할게요. 그리고 아니 19페이지에 제가 보면은 아니 19페이지에 아멘은 뭐 보면은 좋아서 자기가 하는 거지 뭐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 이제 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좋아해도 아멘 안 하면 되지 뭐.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19페이지 한번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이게 19페이지 믿는다는 보면은 얘기죠. 아멘이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예. 19페이지 아래쪽에 제일 밑에 있어요. 밑에 보면은 이전에 유니클로의 어, 폴리스 가볍고 따뜻한 식물의 한 종류인데 폴리스 제품이 폭발적으로 팔릴 때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 문제가 재밌습니다. 유니클로는 폴리스 제품의 판매를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폴리스가 장기적인 히트를 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잘 팔릴 때 자꾸 내놓고 자꾸 팔면은 이게 희귀성이 없어져.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한 제품이 어디 시중이나 세상에 돌아다닐 때 그 제품이 너무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은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해야 돼. 말하자면 하루에 뭐 10,000불밖에 안 판다, 5,000불밖에 안 판다. 이렇게 통제를 해야만
그게 인기가 오래 가지. 그냥 팔린다고 그냥 막 전부 다 풀어버리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 그 제품은 인기가 없어진다 이게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우리 생활에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좀 많이 잘하는 게 있더라도 그걸 조금 아끼는 게 좋아. 너무 풀어버리지 말고 적당하게 풀어가지고 내 인기를 유지해야지. 다 풀어버리고 난 뒤에는 저 사람은 저것뿐이야. 저거 다야 할 뿐이고 그때는 내 인기가 떨어져. 이제 그런 거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나 이 글을 오늘 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낭디꿈 화이팅. 안기꿈 화이팅! 화이팅. 그런데 안기꿈 화이팅. 다 쏟아 부어줘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해육쌤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다 풀어줘. 학생은 다 풀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안 푼 것들이 있죠. 그거 있어야 맞아요. 돼. 네. 아니, 당사가 자기만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그거 다 줘버리면 그거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주고 나서도 또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 줘도 또 다른 거를 또 채우게 돼요.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지. 어딘가 네, 뭔가가 그 나머지 부분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라는 부분, 좀 공간을 조금은 남겨놔야 된다 이거죠. 완전히 다 풀지 맞습니다. 말고, 예. 그죠. 그러면서 계속 개발을 해야 돼, 개발. 예, 맞습니다. 네, 개발을 해야죠. 그러면 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이 그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난 지식이 무한대로 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딱 그 한정된 것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맞는 소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레귤레이팅. 화이팅! 저는 낭지꿈 18페이지,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아, 아니, 그만. 저는 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실제로 일할 때는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관용 능력과 공감 능력이 없으면 비즈니스 현장은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각양각색의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 없이는 경영을 할 수 없다. 낭디공 화이팅! 안기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도 거기를 말하려고 했는데 쌤이 빨리셔갖고 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그 117쪽이요.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렇게 경영을 고민하고 조직을 만들고 인재를 찾아냈다. 목표를 높이 설정하여 위를 바라보며 일해야 한다. 오, 이 대목도 여기에 들어져 좋은데요. 놨습니다. 네, 좋은 대목. 맞아요. 어떻게든 싶다면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죠. 고민하고 조직을 만들고 인재를 찾아내요. 목표를 항상 위에 정해라. 네, 감사합니다. 낭디꿈 화이팅. 낭디꿈 꿈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유정님, 재윤님, 조아님, 사모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낭독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낭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서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시고, 예, 이동하면서 못 들으실 수도 있겠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대표님, 네. 잠원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신다면 링크는 보내드렸는데 들어오신다면 그 잠원 페이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안 들어오신다면 안 보내드리고요. 근데 제가 먼저 같은가? 먼저 아, 하고 틀려요. 한번 들어보셔요.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